아라레의 비극. 나중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공적 자연재난이며 20세기 최악의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가진 곳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기 이전의 아라레는 바다처럼 넓은 데다 물이 짜서 아라로가 아닌 아라레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는 뭔가 좀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라레는 1960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3분의 2, 아일랜드 전체 크기만 한 호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큰 호수가 송두리째 말라붙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호수로 흘러들던 두 강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렇게 됩니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지구는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무차별적인 침략과 자연 착취 및 개발로 인해 급속도로 황폐화가 가속되었죠. 아라레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은 아라레로 유입되는 물을 이용해 주변 사막에서 모카를 재배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아라레로 흘러들어가는 암무다리아가 사르다리아 강의 물길을 모카 재배지로 돌린 것입니다. 사막에다 물을 쏟아부은 겁니다.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소련의 산업화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해였습니다. 모카 재배로 인해 나름의 이득은 있었으나 사막이란 본 뒤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메마른 것이고 관계시설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모카밭에 물이 닿기도 전에 강물의 75%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수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했나 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메말라버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증발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가뜩이나 척박한 날씨에 빗물 말고는 물을 보충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라레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고 남쪽 호수는 동서로 갈라졌다가 2014년에 들어서 동쪽 호수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호수물이 증발하면 물속에 있던 물질은 물과 함께 증발해버릴까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라레는 염분이 있는 호수입니다. 남아있던 물질의 대부분은 소금이었고 물이 증발함에 따라 염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갑니다. 당연히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대부분의 지역 주민 6만 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모카는 다른 작물에 비해 병충해의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살충제와 비료가 필요합니다. 모카밭에서 흘러나온 유해 물질은 그대로 강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구소련의 산업화의 가속으로 물은 더욱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물이 말라버렸고 바닥에 그대로 쌓여있던 소금과 유해 물질이 바람을 타고 주변 마을에 피해를 주어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톤 이상의 모래소금이 바람에 날려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또 아라레 물이 마르면서 강 주변 숲의 90%가 사라졌으며 아시아 치타, 카스피오랑이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었고 갑상선 가젤, 벌꿀 오소리 등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광활한 호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고기잡이 배들의 무덤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개 껍데기만이 과거에 이곳이 어업이 활발했던 것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분명 인간의 번영을 위해 자연에 손을 댔었을 텐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인간만큼 미래를 낙관하고 방관하는 생물이 존재할까요? 그나마 최근에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로서 아라레 북부를 살리기 위해 세계은행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으로 북부 호수의 끝에 댐을 만들어 아라레 북부 호수의 수위가 많이 회복되었고 물고기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1960년 이전의 아라레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남아라레의 회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물을 일시에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척박한 기후의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수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수원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는 우즈베키스탄 및 주변 국가들의 큰 희생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는 아무다리아 강이 흐르는 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오래된 관계 수로를 개선해야 하고 강물의 흐름을 막는
저수지 이용을 중단해야 하며 막대한 물이 필요한 작물의 경작을 포기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서의 석유와 가스 등의 천연자원 탐사와 생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라레 외에도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대형 호수가 또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였던 차드호는 40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원래 차드호의 규모는 2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350제곱킬로미터만 남습니다. 예전에 비해 19배나 줄어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앙들입니다.